반갑습니다. 곽보섭입니다. 익히 많이 봐서 아시죠? 긴장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급하고 첫 강의를 우리 스폰서 그룹에 와서 강의를 하게 되네요.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그룹이에요, 여기는. 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으니까 저희 두 분의 스폰서님께서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을 것 같고 이거 좀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젯밤에 진짜 가슴이 설레가지고 잠을 못 자서 이게 나이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제가 여기 보니까 좀 그래 보이기도 한데 아침에 눈을 뜨니까 3시 반인 거예요. 오늘의 강의가 약간 스트레스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피임감 기분이 좋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싶죠. 장이 좋죠. 장이 좋기도 하고 제가 좀 감동이 좀 작은 사람이에요. 성격도 되게 이제 뭐 이렇게 와일드하지도 못하고 옛날에 제가 모 그룹장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네트워크를 한 20년 했는데 수많은 그룹장을 보고 뭐 성공한 사람도 봤는데 그룹장님은 진짜 네트워크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성격이 네트워크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두루두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세미나도 하고 있고 오늘 저희 저녁에는 세미나가 없어요. 성급식이 너무 길어질까봐 저도 해야 되니까 제가 NRC를 어떻게 만났는지 뭐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재미가 없을 거예요. 말주변도 별로 없고 저는 물론 돈을 다 많이 벌고 싶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돈이 많이 벌고 싶은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죠. 저는 돈이 없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뭐 이렇게 의식이 별로 안 갖춰졌을 때 부모도 엉망해보고 했었는데 요즘 지나와서 보니까 이 결핍이라는 게 사람을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결핍이 있는 게 저는 저희 아버지 돌아갔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가족들 다 모아놓고 재산 분배를 하는데 분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누나가 제일 위에 있는데 누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는 싸울 일이 없어서 참 좋겠다. 어떤 사람은 재산 분배한다고 뭐 형제가 이렇게 막 싸우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좀 싸워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는 애를 하나밖에 안 낳았습니다. 싸우지 말라고. 제가 세상에 태어나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고민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루 먹고 사는 게 걱정되고 그렇게 세상에 태어난 거죠. 저는 이제 올해 나이가 한국 나이로 58세. 네. 이거는 NRC 힘 때문에 제가 좀 젊어 보이는 거고 어스는 아직 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우리 집은 가난할까? 이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왜 가난하지? 나도 이렇게 살면 가난하게 사는 건가? 왜 우리 부모는 가난한 집에 나를 태어나게 만들었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가난한 데는 가난한 이유가 다 있어요. 그 이유를 다른 사람한테 찾았던 거죠, 저는. 제 아버지를 보니까 그 답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삶의 모든 것들을 제 아버지가 사는 것의 반대 방향으로 살아야 되겠다. 제 아버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호수바 너는 커서 농부가 돼야 하고 토지가 많은 농부가 꼭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농사 짓는 게 진짜 싫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름에 이렇게 논두개 보면 풀 몇 배잖아요. 풀 벼러 가면 풀은 왜 이렇게 잡초들은 왜 이렇게 빨리 자라요?
저놈 잡초가 좀 안 자랐으면 좋겠는데 저놈 잡초를 어떻게 하면 안 자라게 할까를 늘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 제 직업이 연구원이 돼서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유년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늘 돈 걱정하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이제 저희 아버지 얘기를 좀 하면 제 아버지가 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냐면 부자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부자를 본 적이 없고 그냥 막 술도 되게 좋아하시고 저도 술을 되게 잘 먹습니다. 요즘은 되게 이제 술을 안 먹어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먹습니다. BTS 할 때. 제가 살이 좀 많이 빠졌어요. 술을 안 먹으면 살이 쫙 빠지더라고요. 근데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책임감이 좀 떨어지죠. 가정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 되게 떨어져서 저는 책임감 없는 남자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보고 있으니까 저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럼 뭐 초등학교 다닐 때는 뭐 누가 저보고 공부하는 사람도 없었고 제 스스로 초등학교 성적표가 되게 엉망이었습니다. 엉망. 물론 그 나이 때 뭐 돌이켜서 보니까 우리 시대에 부자가 됐으면 얼마나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환경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니까 제 성적표가 제가 공부를 잘하게 생겼어요. 60분에 57이었거든요. 엄청 잘한 거예요. 뒤에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3명은 어떤 친구였냐면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한글을 못 읽는 거죠. 저는 한글을 뗐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철이 들었어요. 빨리. 중학교 때부터. 어떻게 철이 드냐면 내가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제. 중학교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앞으로 내 인생은 공부를 통해서 좀 바꿔보자. 그게 들었던 가장 큰 이유가 저한테 모티베이션이 있을 거잖아요. 자극체가. 그 자극체가 뭐였냐면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보면 늘 불쌍해 보여요. 불쌍해 죽겠는 거예요. 원래는 저희 어머님은 부잣집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외동딸로 태어났는데 저희 아버지랑은 가정 형편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같이 결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결혼을 했냐면 제 추론이에요. 제 아버지의 외모적인 이 달란트가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제 아버지 키가 저보다 크거든요. 되게 잘생겼어요. 일도 되게 잘했어요. 막노동 일 이런 걸. 오늘 뭐 만나는 게 첫 만남 그 며칠 있다 결혼하는 그런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예, 그 시대는 다 그랬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제 아버지가 어떻게 결혼했을까? 그것 때문에 결혼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처를 보면 아시겠죠? 다 농담입니다. 다 어쨌든. 근데 인생이 제 어머니는 확 바뀌어버린 거죠. 한 남자를 잘못 만남으로 인해서 아마 지금 같으면 이미 이혼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뭐 이혼의 7거지약 중에 하나니까 어쨌든 이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제 어머님이 제가 철이 들 때까지만 해도 막 삶을 왜 사는지 이런 의미를 별로 못 느끼는 웃는 모습도 본 적이 없는 근데 저희 형이 제 아버지의 판박이거든요. 사고나는 사고는 다 치고 다니는 형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환경에 살다 보니까 어머니가 힘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를 웃게 해주자. 내가 하고 싶어서 뭐든지 하면 재미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NRC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NRC를 접하는 게 내가 누군가에 이끌려서 오는 게 많잖아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와서 보니까 괜찮아서 시작하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 일도 좀 적극적으로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제가. 그런데 이 공부를 하면 좋은 결과를 빨리 내는 건 성적이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내가 스스로 공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해보니까 이 등수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 거예요. 머리가 있는 게 아니라 좀 하니까 20등? 10등? 이렇게 한 자릿수까지 쭉 오르는 거죠. 공부가 재밌어요. 또 학교 가면 또 인정도 해주고 집에 오면 엄마도 기뻐하고 이렇게 중학교를 졸업합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돈이 이제 없으니까 무조건 돈을 빨리 벌어야 되겠다. 이게 따가 제 인생의 목표예요. 그럼 뭐 제가 대학을 가고 꿈꿀 수도 없고 제 집안 형편에 그래서 안 되겠다고 고등학교를 좀 돈을 빨리 버는 고등학교로 가자라고 선택했던 게 기계공고입니다. 부산에 가면 부산 기계공고라고 있어요. 근데 그 학교를 선택했던 이유도 별게 아니었습니다. 집에 손 안 벌려도 되는 뭐 3년 동안 기숙사에 있으면 되고 학비도 전액 면제고 기숙사 입학하면 입주를 하면 정부에 다 지원을 해주고 취업해서 갚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입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해보니까 이 학교는 학교가 아닌 거예요. 학문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연구하는 데고 기술을 연구하다 보니까 군대보다 더 빡십니다. 9시마다 점호를 하고 점호를 하면 맨날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학교 다니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후회를 합니다. 내가 이 학교를 왜 선택했지? 제가 선택하는 과정도 제 어머님이 되게 말렸거든요. 제 어머님이 교육이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 했었어요. 호수봐 너는 잘 돼야 되고 너는 우리 집안에 뭔가를 이루어내는 내 애가 돼야 된다. 너는 왜 공부로 가려고 하냐? 절대 안 된다. 넌 대학 보낼 거야. 엄마가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그걸 말려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학교에 퇴직원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퇴직원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자퇴서를 못 내겠는 거예요. 늘 가면은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고 이렇게 3년이 흘러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3학년 때 이제 취업을 한 거죠. 이제. 취업도 이제 제 목표가 돈이니까 돈을 제일 많이 주는 회사를 가자. 그래서 삼성을 들어간 거예요. 부산에 가면 창원에 가면 삼성중공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볼보로 다 넘어가 있는데 거길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첫 월급 24만 원을 받습니다. 이 24만 원이라는 돈은 다른 중소기업보다 배로 많아요. 보통 제 친구들이 한 달에 13, 14만 원 받았으니까. 그래서 24만 원을 받는데 이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꾸 돈을 벌으니까. 근데 이게 어느 날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쇠를 깎고 있는데 쇠를 꽁돌이었습니다. 쇠를 깎고 있는데 직장이 참 좋은 게 내 미래가 다 앞에 놓여 있잖아요. 그렇죠? 10년이 지나면 저 현장 반장이 될 거고 또 10년이 지나면 저 현장 계장이 될 거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이게 제가 첫 번째 대학을 가고 싶은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어떤 거였냐면 고향을 내려가면 제 친구들이 대학생인 거예요. 뭐 캠퍼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뭐 미팅한 얘기도 하고 MT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엄청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 중에 저보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몇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야지. 그래서 대학 공부를 이제 이 회사를 다니면서 합니다. 저는 공부를 학력고사를 위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영어는 포기했습니다. 공부는 영어를 거의 안 가르치거든요. 영어를 포기하고 수학만 자꾸 했는데 어떻게 다행히 대학을 붙은 거예요. 저도 대학을 어떻게 붙었는지 신기해 죽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간 학교가 구미에 가면 있는 금호공대라는 학교입니다. 입학을 해서 가보니까 제가 꿈꾸던 캠퍼스의 낭만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TV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된. 캠퍼스의 낭만이 어떤 겁니까? 막걸리 마시고 여자들하고 미팅하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학교를 일주를 다니고 2주를 다니고 한 달을 다니는데 그 학교에 여자가 없는 거예요. 저는 공고는 여자가 안 오는지 공대는 여자가 안 오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가끔씩 있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도. 근데 금호공대에 지금은 이제 종합대학으로 바뀌어 있는데 저희가 다닐 때는 이제 특화된 학교였거든요. 이 학생들이 여왕 계절을 받고 다녀요. 학교들 돈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보디가드들이 10명씩 있어. 그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존재의 가치? 이런 거. 어쨌든 또 재미가 없으니까 뭐 당연히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군대 갔다 와서 할 일이 없으니까 또 공부하다가 어디를 취직할까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대학교 4학년 때. 그때는 취직하는 게 걱정인 게 아니었어요. 다 저 이공계 계열이니까 취직도 잘 됐고 어디를 갈 거냐가 문제였더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은 이제 공무원이 좀 각광을 받는 직업에서 좀 벗어나 있지만
공무원이 되고 싶은 생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느 기업을 갈 것인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삼성에다 원서를 내니까 삼성에서 리젝트를 한 거예요. 왜 리젝트를 하면 삼성에서는 퇴사한 사람은 절대로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LG를 간 거죠. LG에서 잘 받아주더라고요. 들어갔는데 어디를 갔냐면 창원에 가면 LG 가전 회사가 있습니다. 백색 가전을 만드는 그 냉장고 연구소에 입사합니다. 연구원이 된 거예요. 멋지죠? 좀 좋아 보이잖아요. 제가 여기 입사하면서 나는 평생 이게 나의 천직이고 여기서 평생 내 가정을 일구고 노후도 준비하고 영원히 갈 거야.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달 용돈이 10만 원이었어요. 제 어머님이 10만 원을 보내줘요. 그 이상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 형편상. 10만 원이면 제가 한 달 밥값으로 딱 나가는 돈이거든요. 그때 학식이 1,500원. 가끔씩 500원짜리 학식도 있어요. 저는 삼시세끼를 지금도 옛날에도 꼭 챙겨 먹습니다. 그럼 이게 식비로 다 끝나는 거잖아요. 나머지 용돈은 어떻게 벌어요? 뭐 알바하고 이렇게. 근데 LG를 입사하니까 제때 연봉이 1,680만 원. 한 달에 월급이 80만 원, 두 달에 보너스가 100%씩. 그리고 평균을 내보니까 한 1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돈을 받고 밤에 잠을 실제로 못 잤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다 쓰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10만 원밖에 없었는데 12배나 용돈이 상승이 됐잖아요. 참 인간이 환경에 적응력이 되게 뛰어납니다. 3개월이 지나니까 이 돈이 부족해요. 그럼 직장에서 돈을 더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 승진하면 승진. 그래서 연구원에서 주임 연구원, 선임 연구원이 되니까 월급이 오르잖아요. 월급이 오르서 좋긴 한데 책임져야 될 사람이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돈들이 모이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과장 때 선임 연구원 때 결혼했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갔다 오니까 현실적인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던 제 와이프가 현실의 부인이 돼 있는 거예요.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딱 첫 마디가 뭐였냐면 손을 딱 내. 월급 통장 내라고. 저도 솔직히 돈 관리를 잘 못합니다. NRC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월급 통장을 고스란히 드렸죠. 월급 통장을 받아들이니 하는 얘기가 당신 한 달 용돈 20만 원이면 되겠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아도 이게 안 모아지는 거죠. 그래서 직장의 월급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간이역 같은 거 일하는 거였어요. 근데 먹고 사는 건 솔직히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큰 돈은 못 벌어도. 이렇게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또 저는 이제 제 어머님이 교육과에 항상 저한테 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호스반은 잘 돼야 되고 뭐 이게 맨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장에 들어가면서 제가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웁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참 허망한 꿈이었을까요? 이런 것 같은. 나는 솔직히 여기서 CEO가 한번 돼보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해서. 그래서 LG 들어가면 CEO가 될 것이다. 내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꿈과 목표가 있는 삶이 어떤 건지를 저는 이때 약간 체험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살면서 꿈이 있으세요? 인생의 목표가 있으세요? 왜 삶이 진부한지 아세요? 오늘이 어제 같고 뭐 내일이 또 오늘하고 똑같은 것 같고 이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꿈이나 목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꿈과 목표가 있으면 늘 새로운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도전의식도 막 생겨요. 그래서 저는 CEO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 직장에 일하는 게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었고 당연한 거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NR 커뮤니케이션 사업을 잘 해보시면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실제로. 이걸 길게는 한 달 만에 자주 들으면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듣잖아요. 왜 꿈을 가져야 돼요? 근데 실제로 이건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냥 말하는 것 같은 성공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왜 보편적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보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꿈만 간다고 해서 내가 뭐 삶이 바뀔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성공학 서적을 많이 보세요. 성공하고 싶으시면 성공학 서적을 많이 보시면 이 사람들이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한 얘기가 뒤에 드림이는 넌 꿈이 있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꿈을 향해 쫓아가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어느 날부터 없어지는 겁니다. 현실과 타협을 하잖아요. 인생을 살면 뭐 인생 얘기를 하기에는 제가 좀 어리기도 하지만 잘 살면 삶의 노하우가 생깁니다. NRC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데 이게 노하우가 생겨서 올해부터 삶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잘못 살면 고정관념이 거꾸로 생깁니다. 나도 그렇게 해봤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NRC를 24년 동안 하고 있으니까 이 PM이라는 직급이 가능한 직급이야? 우리가? 제가 산술적인 능력이 되게 뛰어나거든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서 이마감에 18억이라는 매출을 띄어야 됩니다. 처음에 PM 직급이 나왔을 때 저건 아무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 또한 그랬었고. 근데 해보니까 된 거잖아요. 정말 신기해요, 이게. 그게 꿈과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뭐 쭉 올라갑니다. 이제 올라가서 선임 연구원이 되고 과장이 된 거예요. 과장이 되고 나니까 이 회사가 어떻게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냥 열심히만 하면 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열심히가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 쭉 가보니까 저를 딱 가로막고 있는 벽이 있습니다. 이 벽이 어떤 거였냐면 이 관계의 힘, 혈연, 지연, 학연의 힘. 혈연은 당연한 거고 학연의 힘이 제일 강해요. 기업을 가보시면. 저는 명문대학 출신도 아니죠. 선배들도 그닥 없죠. 쭉 가면 여기 가면 보통 LG 같은 경우는 한양공대 출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 임원이 막 되고 이래요. 한양공대 출신 임원이 되면 그 다음에도 한양공대 출신, 부산대 출신 임원이 되면 그 다음에 부산대 출신들이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다고 한들 이게 가능하겠냐는 생각에 벽에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참 볼 줄이 없는 거죠. 우리 정치판하고 똑같습니다. 정치판이 사회조직하고 똑같아요. 왜 그 사람들 보호해 주겠습니까? 혼자 성공할 수 없잖아요. 그럼 파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제가 목표를 하면 이거와 맞물려서 IMF 폭풍이 불기 시작하고 IMF가 만들어준 사회문화가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잖아요. 평생 입장의 개념이 살아기 시작하고 정리해고를 하는 거 만들어내고 이렇게 된 거예요. 97년 IMF고 98년도에 LG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합니다. 4,000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1,000명의 직원이 잘렸어요.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한 사업부가 돈 안 되는 사업부를 중국을 보내는 거예요. 돈 되게 만들려고. 그럼 당연히 기업의 생존 논리니까 갔는데 네 가기 싫은 사람은 나가고 갈 사람 따라가라. 이걸 끝나는 줄 알았더니 기업이 계속 생존을 하려면 사람 자르는 게 제일 편한 거잖아요. 매년 5%의 구조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5%의 구조조정 대상 중에 어떤 사람이 포함이 되느냐 하면 제 직장 생활의 롤 모델로 삼았던 제 멘토 같은 선배님이 오늘 정리고를 당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분은 되게 성실하고 리더십 뛰어나고 일도 정말 잘하고 근데 어느 날 정리고 통지서를 받고 3개월 내 유예 기간을 가고 회사를 떠나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께 하신 말씀이 제 머릿속을 뱅뱅 돌고 가슴도 아프고 송별회 때 이분이 저희 부수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얘기를 한마디 합니다. 후배들아 잘 있어라. 그동안 고마웠다. 근데 나처럼 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물론 거기 있는 많은 후배 사원들이 있을 텐데 어떤 친구들은 그래 나는 선배님처럼 안 잘리고 끝까지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사라진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선배님.
저는 절대 회사를 잘려서 나오지 않겠습니다. 제가 자르고 나오겠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제 삶이 바뀝니다.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되게 무섭지 않으세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듣고 하는 거 뭐 AI 세상, 휴머노이드 되는 것들 되게 판을 치잖아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의 피부 깊숙이 파고들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쓸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그때하고 비하면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사업을 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사업을 할 건데 뭘 어떻게 할 거냐. 사업 아이템부터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LG에서 저한테 준 기회들이 어떤 거였냐면 해외 출장을 막 보내는 거예요. 하면서 뭘 보고 하는 거예요. 보고 하는데 제가 첫 출장이 독일에 있는 프랑크푸르트로 갔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 뭐하러 갔냐면 기계 쇼가 있었습니다. 쭉 보는데 참 바보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거예요. 보면 뭐해? 저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방향성을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지적인 수준도 떨어지고 경험치도 약하고 이런 저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돌아오는 비행기 속에서 제가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놈을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살 건지. 그러면서 세상 밖으로 나와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이런 뭐 카네기 무슨 스쿨인데도 가보고 하는 거였죠. 해도 답은 안 찾아집니다. 근데 어느 날 달라스를 갔다 오다가 달라스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 시간이 16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16시간의 비행이라는 건 자도 비행기 아니라는 얘기예요. 맨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네가 부족하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 협력회사 대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제가 조언을 구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거를 발설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뭘 준비하고 있다라는 걸. 그러면은 저를 통해서 오더가 안 떨어지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다 공통되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만 직장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분들이 돈을 버는 시기가 끝났다라고 이미 직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터넷 혁명이었어요. 자기들이 마대자루로 돈을 퍼담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가 비교 분석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인터넷 세상이 없으니까 오픈되어 있는 정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계속 힘들어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자꾸 세상이 투명해지잖아요. 요즘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검색하면 다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장님, 그냥 계세요. 왜 나와서 우리하고 똑같은 고생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 좋은 회사를. 이러고 있는데 제가 옛날 씨를 만난 거예요. 저 대학교 후배가 전화 와가지고 오늘 전화 오고 시간을 좀 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쭉 설명을 하는 건데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저희 집을 찾아와서 설명을 하는데 이 친구가 한 7분 정도 사업 설명을 하더라고요. 7분으로 저희 사업 설명을 저는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만 보편적인 사람이 7분 내에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친구가 7분밖에 못했냐면 옛날에 사업 정보를 들은 게 3일 된 거예요. 3일 만에 저를 찾아와서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제가 할 것 같으면 잘할 것 같으니까 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뭐 부벅부벅 대고 있으니까 뭐 설명 못하면 술 한잔 하러 가자 그러는데 싫다고 하더라고요. 걔도 술 되게 좋아하거든요. 싫으면 가라 그랬어. 싫으면 그냥 가. 근데 가라 그러는데 왜 그냥 가냐고. 미안하게. 가라 하면 제가 가라고 했는데 그냥 가버리니까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그게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불렀어요. 뭐 해줄까 했어 제가. 뭐 해줄까 그러는데 뭐라고 대답한 핸드폰 하나 바꿔주세요. 뭐 그거 해주지 뭐. 저는 LG 019를 안 쓰면 안 되는 사람 다녔잖아요. 근데 뭔지는 모르지만 해주겠다. 저는 답이 예스의 답이 되게 많습니다. 보통 보편적인 사람들이 자꾸 물어오면 해주겠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외의 것을 하면 안 되겠죠. 친구가 찾아서 차 하나 바꿔도 그건 안 해줘요. 감당을 못 한단 말이에요.
해주겠다고 헤어집니다.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전화가 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개통해 주러 오라고. 그래서 오늘 가서 토요일이 걸려서 개통을 해주러 갑니다. 개통을 해주는데 사업 설명이라는 걸 들어보라는 거예요. 개통을 해주면 되지 뭔 사업 설명이냐고. 근데 개통도 그날이 안 됐습니다. 그때는. 그날 당일 며칠 걸렸어요. 근데 어쨌든 사업 설명은 저기에 당연히 안 들어오죠.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 개통해 줬습니다. 019-895-7973 016 이게 30만 원 선불요금 내고 핸드폰 모토로라 가는 사고 70만 원을 준 거예요. 이거 들고 이제 가는데 형 오늘 있었던 얘기 누구한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뭔 일이 있었는데 뭔 일이 말았던 말 얘기도 없고 말 게 없어. 들고 딸락딸락 들어가니까 제 와이프가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당신 핸드폰인데 핸드폰을 왜 또 샀냐고. 아 누가 있는데 그 친구 알잖아. 걔가 핸드폰 파는 거 갖다 사내줬어. 그 전에도 제가 전적이 많았거든요. 뭐 어디 가면 친구가 불러서 나가면 정수기도 사오고 친구가 불러서 나가면 뭐도 하나 사오고 와이프가 맨날 누구 만나지 말라고. 당신의 가장 큰 문제는 그거야. 귀가 너무 얇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얇기를 천만다행이지 내가 귀가 안 얇았으면 큰일 났겠죠. 그래서 핸드폰 바꿔주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맨날 전화가 옵니다. 형 뭐 하세요? 술 먹어야 돼 바빠. 맨날 강의 들어오라고. 한 달 만에 3번의 강의를 했어요. 창원센터에 가가지고. 강의를 듣는데 뭐라고 하냐 뭘 하는데 뭐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3번째 강의를 들어갔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합니다. 충격적인 사실. 강사가 너무 강단 있게 그동안 저희가 하는 마케팅 프로그램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했지 이걸 이꼬르 다단계라고 한 사람이 3번째 강사였던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전지 몰랐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다단계라고 하니까 확 다가오는 거죠. 아 이거 나쁜 놈들 하는 거 아니야.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제가 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나쁜 거,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거, 인생의 막장 드라마를 쓰는 거, 사기꾼이 하는 거 이걸로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이걸 하자고 자꾸적으로 하는 거죠. 도망가 버리면 도망. 저는 전화를 되게 잘 받습니다. 도망을 갔으니 화장실 간다고 한 사람이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안 오잖아요. 전화를 제가 왜 잘 받느냐 하면 제 어머니 교육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 남 무시하지 마. 남 무시하면 너도 무시당한다. 두 번째, 어디 가서 절대 빈티 내지 마. 없는 티를 내지 마. 저희 집 가는 애도 제가 어디 갈 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되게 깔끔하게 보내는 거예요. 제가 제 친구들이 알기에는 호수비는 정말 부잣집에 타는 줄 알아서 이게 제 어머니 교육관이었어요. 전화를 받아 핑계를 대죠. 자꾸 핑계를 대니까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어떻게 또 프로모션을 하냐면 1박 2일 세미나를 가자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다단계가 싫어서 도망을 하는데 1박 2일 세미나를 가자 말이 돼요 이게? 제가 욕을 잘 못하거든요. 욕을 잘 안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욕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때 제가 뭐라고 욕을 했어요. 욕을 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높은 옥탑으로 야이씨 야 전화하지 마 이렇게 계속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이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no 그랬더만 no yes 한 7번 정도 하는데 yes가 되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이 정 때문인 것 같은 이런 거. 저렇게 부탁을 하는데 뭐 한번 가주시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측은지심도 들고. 그래서 저희 그룹의 구호가 뭐냐면 찔긴 놈 이긴 놈입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갔어요. 첫 세미나가 대전 홍인호텔이었고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세미나를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랠리도 없었고 한 6시간 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되게 많다. 300명 정도. 자리는 얼마나 잘 잡아놨는지 여기 우리 사장이 계시는 그 자리. 뭐라 하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잠도 오고 자꾸 저를 꼬드기는 것 같아 앉혀놓고.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야. 저를 자꾸 이렇게. 각포 없이 옛날 시는 좋은 회사고 뭐저저 눈에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바라보니까 보이지도 않는 거고 안 들리는 거예요. 아침 9시부터 일요일 날 4시까지 세미나를 했어요. 저도 LG에서 되게 교육을 빡시게 받았는데 일반 기업 교육보다 더 빡신 거예요 이게. 그 다단계 1박 2일 동안 저렇게 빡시게 하니 되겠냐. 난 다시는 안 온다. 이걸 NRC 접는다. 모른다. 니한테 해줄 얘기 이제 들어줄 거 다 들어줬으니까. 두 번째 세미나를 갑니다. 두 번째 세미나를 어디로 가냐면 어떻게 가냐면 제가 중국에 출장을 갔는데 토요일 날 김해공항에 내렸단 말이에요. 김해공항에 내렸는데 누군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제가 항상 출장을 다니면서 꿈꾸던 거였습니다. TV를 많이 봐가지고 출장을 갔다 오는데 공항에서 누군가를 저를 환하게 반겨주고 그게 여자였으면 더 좋을 거고 그게 꽃다발 하나 들려서 참 좋을 것 같은 그게 남자였지만 그 꿈꾸던 현실이 그날 이루어진 거예요. 저를 추천한 이 친구가 온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차를 타고 제가 쭉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가야산 국민호텔로 갑니다. 그때 제 기억 속에 심지어 스폰서를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친구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욕을 잘 못하는데 그 욕을 제가 세상에서 배웠던 욕을 이날 2시간 반 동안 다 이게도 아니었죠. 저는 이렇게 사업 저는 특히 요즘 이러면 안 돼요. 나 진짜 내가 다시 나오면 너무 성을 한다고 했어. 세 번째 어떻게 갔냐면 형 진짜 마지막 부탁인데 한 번만 가주면 안 되겠냐? 절대로 안 괴롭힐게. 절대는 절대가 없습니다.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약간 편안해져요. 이 친구한테 밀린 숙제를 다 하는 기분이었고 그래서 온 게 2003년 3월쯤 여기입니다. 이 앞에 성리산 레이크에스 호텔 천왕봉홀 저기로 온 거예요. 왔는데 일단 그때 환경이 너무 매료가 됐습니다. 창원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봄눈이 내린 거예요. 성리산 저 솔잎에 내리는 눈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마음이 좀 누그러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세미나를 듣는데 그동안 절대였던 이게 절대가 아닌 거예요. 이상하다. 강의 내용은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왜 이게 제 귀에 자꾸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가지고 이걸 듣느냐에 따라서 환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지금도 설명을 드리지만 제가 태어나서 다단계를 해서 24년 동안 다단계를 하고 있을 거라는 건 제 인생의 맵지 속에 단 점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들리는 거예요. 집에 내려가가지고 그때는 3라인이 필요했으니까 3 곱하기 3을 해서 엑셀로 드래그를 쫙 했습니다. 이렇게 쭉 들어가면 곱하게 되잖아요. 10달치에 들어오는 인원이 29,000 몇 명이 되는 거예요. 곱하기 3만원 곱하기 35% 해보세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진짜 이게. 안 온다는 이 단순한 논리가 잠이 안 와요. 왜 해가 이렇게 늦게 뜨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직장이 너무 싫은 거예요. 직장이. 회사 가면 동그라미 회사 생각나고 뭐 이러는 거죠. 그때부터 사업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진짜 다단계가 나쁜 걸까? 이런 생각 해봤지만 이렇게 하면 이거만큼 대단한 게 어딨냐 이런 생각을 해서 해봤는데 첫 경험을 너무 아픈 경험을 해요. 제가 이 친구가 이제 진영이라는 동네에 있었고 제가 외근을 나가서 이 친구 사무실을 찾아 사업을 하고 이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매일 저한테 전화가 와요. 지금도 술만 먹으면 옛날에 어땠다 저 기획본부 동기인데 이 친구가 제 대학 갈 때 등록금 절반을 내준 친구예요. 와, 고맙네. 그래서 친구 찾아갔죠. 제가 사업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제일 첫 시작하는 거 동그라미 세개. 고개 있고 대리점 있고 통신사에 늘 하다 보니 저도 한 5분 정도 하다 보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대리점 수익을 받는데 이렇게 모집하는 거야 이렇게. 이 친구 다단계를 옛날에 해본 거예요. 이 친구 되게 와일드하거든요. 저를 싸대기 뒤통수를 후려 가리키는 진짜로 되게 쳐박는 거 이렇게 아마. 야 이 바보 새끼야. 바보 새끼야. 그거 다단계잖아. 네 보고 다단계 하자고? 너 바보 아니야? 아니 H나 열심히 다니지 네가 뭐가 아쉬워서. 제가 살면서 이렇게 쪽팔려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친구 사무실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다리가 1시간 동안 마음이 진정이 안 돼가지고 차에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완전 멘탈이 나가버린 거죠. 운전도 못 하겠고. 여러분들 같으면 포기할 것 같잖아요. 근데 갑자기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오기가. 저는 아주 열정적이진 않아요. 근데 꾸준하면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게 비행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희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게 꾸준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성공의 기본은 성실과 꾸준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두고 보자. 이놈 새끼야. 정신 차리고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3년 3월에 NRC를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당연히 2003년 12월이 되면 다이아몬드 가는 거죠. 3 곱하기 3 해봤잖아. 다이아몬드 했을 거야. 근데 제 직급이 실버예요. 실버. 파트너 2명? 이땡땡 박땡땡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뭘 해서 이런 성적표를 내본 적이 없거든요. 포기야 이거. 포기야. 뭐 하려고 내가 하냐고. 돌아갈 자리도 당연히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월급이 수당받은 통장을 솔직히 수당이 제대로 들었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직접 후원 장려금이라고 했습니다. 한 명을 개통하면. 와이프가 강제 개통시켜서 14,400원을 받아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다이아몬드 되고 나면 이 돈을 찾아서 연말에 유럽여행 갈 거라고 제 회사 서랍에 넣어놓은 통장을 꺼내서 마지막으로 찍어본 거 있죠. 쭉 찍혔어. 다 모아보니까 33만 얼마였어. 10달에 했으면 20번의 수당이 들어왔을 거잖아요. 아니야 이거. 포기야. 근데 연말하고 새로운 신년에 사람들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12월 31일하고 1월 1일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해가 바뀌는 거고 12월 31일은 반성의 모드고 1월 1일은 희망의 모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1월 1일 되면 뭘 해보겠다고 생각하잖아요. 운동을 해봐야지. 한국 사람들 세계 꼭 하려고 하잖아요. 술 끊고 담배 끊고 영어 공부하고 운동하고 이거잖아요. 아니야 다시 해봐야지. 그때 제가 이제 막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저는 안 되면 이게 제 자랑 같을 수.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 중에 제가 정말 호서바 고맙다라고 하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 안 되면 이유를 찾아요. Why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뭘 할 때도 그래. 이게 직업병 같아요. 연구원들은 계속 Why라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이게 안 되지? 우리 스포츠 옆 나이는 잘 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저 친구보다 내가 더 뛰어난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이걸 찾아본 거예요. 이전까지는 제 마음대로 사업을 한 거죠. 근데 여기는 시스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시스템 그게 뭐야? 그냥 열심히 초대하고 많이 개통시키고 아니면 사업사 많이 만들면 되지 무슨 시스템이 필요해? 이랬던 거고 보아하니 제가 자만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NRC를 막 시작할 때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야 내 말의 방식으로 할 거야. 이때 제 Why라는 질문을 던져서 그럼 저렇게 잘 되면 저는 잘 되는 걸 따라해 보면 되잖아.
그래서 제가 못했던 걸 한번 쭉 적어봐요.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기 반성을 하는 거죠. 근데 비교 분석을 할 대상이 있잖아요. 여기는 시스템에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반성을 해보고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 세미나도 자주 가고 강의도 열심히 듣고 하라는 대로 초대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1년 동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1년이 딱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에메랄드가 그때 된 것 같아요. 2004년 12월 달에. 그때 BTS로 오는 이 인원이 15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았냐면 저희의 사업하는 도구가 소비자 마케팅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개통을 해줘요? A한테 전화를 하고 B가 받는데 개통도 다 바꿔야 되는데 누가 해주냐? 그러니까 지인들, 가족들 하는 정도고 모든 게 N보이 N오 얘기하면서 미래 비전을 끌어다 당겨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한 거죠. 파트너님이 N보이 N을 제가 사업 시작하고 몇 년 안 지나서 들었거든요. 10년이 지나도 안 와서 그게 2010년, 11년인 것 같잖아요. 10년 늦게 우리는 옳구라니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업자 마케팅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초재가 중심이에요. 근데 지금은 소비자 친화적인 상품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통신도 경쟁력 있죠. 영어 교육 상품도 경쟁력이 있죠. 그러니까 소비자 마케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그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블로그도 못 쓰고요. 나는 그것도 못하고요. 좀 솔직한 표현으로 배가 불러서 못하는 거예요. 그건 젊은 애들의 유산물이다? 배가 불러서 그래요. 저도 블로그 쓰는데요. 죄송합니다. 아니, 다 돈을 벌고 싶어 하는데 돈을 버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 되면 배워야죠. 지금 네트워크들은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저희 그룹의 마무리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인들에 대해 쓰는 교육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 자체가 워낙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교육이 너무 싫단 말이에요. 실제 학교 교육은 현실에 적용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부자가 되는 방법 알려주셨어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미분적분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이런 거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현실에 그게 쓰이냐고. 성인이 되면 될수록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 뒤처지지 않는 거예요. AI 나는 몰라.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죠. 그래야 세상에 대응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아직 키오스크 무서워요. 뭐 누르는데 바로 나오면 되는데 뭐 샷 추가해라, 뭘 추가해라. 왜 이렇게 복잡해? 근데 해보는 거죠. 어디까지 했죠? 에메랄드 됐어요. 전업을 합니다. 이때 한 수당이 한 4,500대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LG 연봉이 한 5천만 원 됐거든요. 세후 소득이 월 3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괜찮네. 제가 원래 꿈꾸던 게 이런 거였는데 잡체인지가 가능하잖아요. 이제 생활비를 주면 되겠다라고 집에다가 전업을 한 거예요. 이때 12월 31일 날 수당을 받아보고 갑자기 생각나는 게 회사 가기 싫은 거예요. 이 돈이 주는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안 갔죠. 제가 한 3일 안 갔어요. 고민한다고 그만둘까 말까를. 근데 저희 부장님이 보기에는 저 인간은 제가 지금 무단경을 해본 적도 없고 술을 그렇게 먹어도 회사는 출근했고 성실했단 말이에요. 3일을 안 가니까 이틀째 전화가 온 거예요. 곽 과장 무슨 일 있냐? 아니요, 없는데요. 어디 아파? 아니요. 그럼 왜 안 나와? 그냥요. 진짜 해보고 싶은 말이었어요, 이게. 그러고 다음날 출근해서 사표를 딱 주죠. 근데 저희 부장님이
제 고가가 바닥이었던 고가를 확 끌어올려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이되면이 차장이 될 건데 왜 가려고 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날 다 못했어. 어떻게 이 사람을 사직서를 아니 그때 사직서를 냈는데 계속 사직서를 사인을 안 하는 거예요. 3개월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왜 안 해줍니까? 지금 가서 뭐 하려고? 지금 이 형편에 이 경제적인 형편에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서 그랬습니다. 우리 배운 거 있잖아요. 배운 거. NRC에서 배운 거. 부장님은 LG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보아하니 부장님도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임원이 안 되는 거 보니까 해주세요. 할 말이 없잖아요. 저도 언젠가 부장님 자리에 갈 거고 임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해줬지. 회사를 그만뒀어요. 이제 그만두니까 큰일이 난 거예요. 제 와이프가 이제. 그만둔다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진짜 저 인간이 그만둘 줄은 몰랐던 거죠. 가면서 내 와이프한테 제가 오늘 나 사업도 쓰고 왔어요. 안 믿어요. 다음날 출근을 안 하니까 누가 냈겠지. 다음날 출근을 안 하니까 뭐 했겠지. 그 다음날이 되니까 저를 아파트 베란다로 끌고 갑니다. 네. 여보라고 하지 않아요. 어이. 저기 사람들 다니잖아. 저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내가 잘못된 건지 네가 잘못된 건지. 이런 사람이 회사를 때려치우고 다단계로 간다는데 어느 미친년이 살고 잘했다고 해주냐고. 그런 사람 한 명만 데려오면 당신을 인정해 줄게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갔습니다. 그걸 인정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일을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게 어려울 뿐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 전업을 했어요. 전업을 했는데 이 돈이 500만 원 벌어도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한 달 후원비가 500만 원씩 들어요. 제 조직이 어떻게 있었냐면 B라인은 그때 한 100여 명 됐는데 전국 8도에 다 있어요. 이렇게. 제주도부터 강원도, 서울 이렇게 다 있어요. 2~3명, 4~5명 이렇게. 박대인 그룹장이 끌고 있는 그 조직이. 그런데 전업자가 박대인 그룹장 한 밖에 없는 거예요. 봄에 집을 나오잖아요. 여름에 들어가요. 한 바퀴 뺑 돌면 계절이 바뀝니다. A라인은 부산에 한 무대기, 대전에 한 무대기, 몇 무대기 끝나는데 후원비가 엄청 드는 거는 이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도. 조직을 많이 만들든지 직급을 승급하든지 직급 승급하면 조직도 같이 등달아 만들 이게 잘 생각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이아몬드를 갔습니다. 2005년 10월 15일 날 다이아몬드를 갔어요. 어쨌든 요 다음부터는 직급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크라운은 언제 갔는지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PM을 도전을 하면서 제가 살면서 NRC를 그만둬야 되겠다는 게 위기가 한 2~3번 있었어요. 2~3번. 그 첫 번째 위기가 어떤 거였냐면 사람하고 관계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제 조직을 잘 보시면 A라인은 제 협력회사 대표로부터 출발한 이 조직이 그 삼촌을 통해서 들어온 게 조폭들이 들어옵니다. 부산에 가면 니가 가라 하와이의 배경이었던 7승파라는 조직에 넘버 3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넘버 3는 뭐냐면 쟤 죽이면 죽이러 가는 진짜요. 이분을 통해서 한일파가 들어오고 이분을 통해서 대전경찰서 강력계 형사가 들어오는 이런 제피라인은 박대인 그룹장을 통해서 여기는 다 구파들 비슷한 조용한데 여기는 굉장히 늘 문제였는 맨날 아침마다 전화 받는 게 스포츠님 큰일 났습니다. 뭔 놈 그놈의 큰일이 매일 일어나는지 누가 뭐 저거 싸워서 뭐 저거
진짜 이 사람하고 술을 먹으러 가는데요. 저는 진짜 조폭 영화 한 장면을 봅니다. 진짜 감당하지 못할 술을 먹는데 파트너를 못하니까 술병을 막 깨가지고 자기가 교육은 받은 게 있고 이게 옛날 같으면 상대한테 뜯었을 걸 자기한테 던지는 거예요. 소주잔을 먹다가 소주잔을 입으로 깹니다. 여기에 찍어서 머리를 피가 줄줄 흘러요. 와, 내가 왜 여기 앉아있지? 성공이고 뭐고 이러다가 사람 죽는 거 아니야? 포기해야 되겠다.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막 책들을 많이 읽고 있는데 사람은 절대 같은 사람은 나를 변화시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으면 절대 이유상종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만나세요. 사람은 틀린 게 아니다라는 거지. 이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이 사람들을 이겨내면 다른 사람은 너무 쉽겠다는 생각을 오늘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는 생각을. 이 사람들을 바꿔볼까? 제가 힘이 없잖아요. 약간 중성적 인기도 많죠, 제가.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잘해봅시다. 잘해봅시다. 이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 이 사람 되게 순수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서 며칠 전에 PM 선거했다고 뭐 질문지가 몇 개 왔더라고요. 그 질문지에 위기가 있었을 때 위기를 이겨냈던 방법 이런 거였다는 말을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 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 성공하는 원인은 좋은 인간관계를 해야 돼요. 인간관계를 잘 못하면 사업에 성공이 안 됩니다. 혼자서 성공할 수 있는 지금은 가능합니다. 챗GPT가 있으니까. 그들도 더 큰 확장을 하려면은 협업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협업을 하는데 내 자존심을 막 곤두세워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파트너를 이기려고 하는 스폰서예요. 제 인생의 네트워크의 지로는 뭐냐면 무조건 지자. 이겨서 뭐해? 절대 안 변하는 거 있잖아요. 저분은 내 파트너인데 그 조건은 지가 떠나지 않고서 바뀌지 않잖아요. 절대로 이기지 말자. 그리고 파트너가 듣고 싶은 말 해주자. 뭐 어떻게 가르치냐고. 교육이 다 가르쳐주잖아요. 여러분들 1대1로 가르치면요 자존심 상합니다. 1대1로 가르치면 명령하는 것 같고 가르칠 것 같고 한국 사람들은 남말 듣고 가르치는 걸 받는 게 좋으세요? 1대 다는 가능합니다. 자존심 상한 거예요. 그들이 듣고 싶은 말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를 하는 기술이라기보다 이건 어떤 경험을 통해서 깨우친 이게 저는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MZ들이 되게 이런 관계 선택적인 만남을 많이 하잖아요. 카톡에 일이 없어지니까 한 달이 걸립니다. 저도 M본 수강생이 많아요. 왜? 저는 영어가 참 좋아요. 많은데 저희 수강생들한테 하는 얘기였습니다. 야, 너 평범하게 살려면 MZ처럼 살아라. 네가 좀 성공한 삶을 살려면 이렇게 살지 마. 우리 세대는 X세대라는 거, X세대, Y세대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잖아요. 워라벨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만드는 문화 속에서 살면 그들하고 똑같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달라지려면 달라져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네가 MZ가 아니라 뭔가 이 속에서도 최고가 되려면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돼. 저는 영어를 잘하라고는 안내해 주지 않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영어를 잘할 수 있고 삶을 어떻게 잘하는지. 이 인간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돼야지 여러분들 사업의 확장성이 커집니다. 모든 게 똑같아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사회적인 이슈들도 있고 지금 뭐
혐기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앞으로 살아가도 절대 불변이라고 생각해요. 제 자랑 같지만 저는 이거를 NRC에서 배웠기 때문에 너무 고마워요. 위기는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 기회가 오는 게 뭐냐면 제 부부 관계는 말하고 이제 지금은 뭐 잘했다고 하지만 와이프가 두 번째가 어떤 거였냐면 코로나라는 거 같잖아요. 코로나. 코로나가 와서 우리 사업이 다 대면으로 하는 사업인데 비대면으로 그때 처음에 몇 명 모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 제한도 두고 진짜 밤에 잠이 오는 거예요. 거의 20년 가까이를 만들어 놓은 이 조직들이 한꺼번에 쫙 빠지는 거예요. 제가 컨벤션 티켓을 제일 많이 구매했던 게 천장이에요. 천장. 호스도 좀 있을 거고 그 컨벤션 행사장 제 파트너 900명 이상 갔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가 오니까 쫙 빠지고 2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당연히 매출 어느 정도 곤두박질을 쳤겠죠. 이때도 제가 Y를 해봅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Why? How로. 근데 보편적인 사람들이 여러분들 Why라는 질문을 자꾸 던지라는데 잘 되면 안 던져도 돼요. 이걸 자꾸 상대한테 던지지 마시라고. 세상에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상대를 바꿀 수 있을까요? 와이프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착각들을 하잖아요. 상대를 바꿀 수 있다고. 세상에 제일 바꾸기 쉬운 건 납니다. 내가 바뀌면 다 바뀌어요. 이 질문을 자꾸 던져보라고. 바보처럼 네가 바뀌어야 돼. 네가 바뀌어야 돼. 이런 바보가 없어요. 이러지 말고. 제가 온라인 마케팅을 왜 그전에도 안 했냐면 회사에서 제 블로그를 처음에 만들어줬어요. 그때는 제가 회사 우리 옛날에 성공자 클럽에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블로그 마케팅 해보자. 제가 만들어줘서 하고 있었지만 이건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엠보임도 네트워크 마케팅이야. 하지 말자. 저는 엠보임을 보임 시절에 수강생을 그룹장을 하고 있을 때 20명을 만들어봤어요. 해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이게 뭔 네트워크 마케팅이야. 이 생각을 저는 했어요. 저희 그룹에 엠보임을 늦게 도입을 했냐면 물론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지만 조직적으로 막 활성화시켜보기 위해서 해본 게 없어요. 해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임 시절에 제 스스로 열심히 해보니까 이게 너무 바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때 너무 반성을 많이 했어요. 이게 나의 핸디캡이구나. 자꾸 내가 내 고정관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래서 바꾼 겁니다. 유엔화에도 소비자 마케팅으로 가자. 그때부터 엠보임 전문가 과정, 통신 전문가 과정을 돌립니다. BTS처럼 돌려요. 그래서 쌓이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직급 도전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마감 매출이 너무 걱정이 됐었거든요. 3, 4차에 18억을 띄워야 되잖아요. 엄청난 탈곡을 했습니다. 탈곡을. 여러분들 10월 1차 매출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걱정이 솔직히 됐었어요. 그런데 그 전 매출만큼 뜹니다. 평상시 저희 그룹 매출 있잖아요. 이게 뭔 힘일까요? 통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통신의 재구매성입니다. 위대하죠. 저희 그룹은 엠보임을 잘하는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수강생 100명 있는 사람들 몇 명 돼요. 7, 80명 사람도 많고요. 이 사람들이 직급을 가는데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요즘 다이아몬드를 한 명 혼자서 다이아몬드 갈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이네 아니네 이런 판단을 내리시면 여러분들은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여러분 해야 될 게 돈을 벌어야 되죠. 돈을. 네트워크는 절대로 판매를 하면 안 된다. 세일즈가 있어야 판매가 있어야지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를 통해 사업자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 혼자서 다이아몬드를 가보세요. 쭉 하면 6,600만 원이 됩니다. 투자했죠? 수당이 2,100만 원 나와요. 그럼 얼마 남았습니까? 아직 요금은 6,600만 원 있을 거잖아. 6,600만 원 내 투자비라고 보고 2,100만 원 빠지면 얼마 남았어요? 4,500만 원 남았잖아요. 요걸 N번으로 싹 바꿔보세요. 싹 바꾸고 다 팔아보면 투자비가 아니지만 횟수 금액이 5천만 원이 남습니다. 저는 이게 6개월 만에 횟수를 할 수 있어요. 한 달에 저는 1,000만 원씩 팝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도 바뀌고 있어요. 소비자 마케팅으로 가야 됩니다. 투자 가치가 충분하지 않으세요? 6,600만 원이 투자가 아니잖아요. 투자한다고 치더라도 다 팔고 나면 5천만 원을 벌면 충분한 투자 수익률이 이만한 투자 수익률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위기도 이렇게 해서 이제 자리가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아요. 여러분도 스스로가 내 한계를 끊지 마십시오. 난 나이가 많았어. 뭘 안 돼. 그건 내가 만들어 놓은 한계란 말이에요. 요즘 배울 수 있는 채널이 되게 많습니다. 노력만 하면. 네. 챗 GPT가 다 해주잖아요. 블로그 쓰기 힘드시죠? 블로그를 유료 버전을 한번 사보세요. 29,000원 월 20불인가 얼마 주면 여기다가 블로그 쓰는 프롬프트를 딱 집어넣으면 매일 글을 쫙쫙 써줍니다. 요거를 끌어서 메모장에 복사를 해서 바로 갖다 붙이면은 네이버가 끌어내요. 이걸 메모장에 붙여서 이걸 다시 블로그에다 붙여 넣어보세요. 그럼 인식을 못합니다. 다 적어준다니까? NRC의 비전이 지금이라는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 그래서 위기가 있을 때마다 더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PM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PM이라는 직급이 나왔을 때. 희망은 원래 없어요. 그 희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누군가가 가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왜 PM을 가려고 생각했냐면 이 코로나 국뽕이 너무 큰 거예요. 컨벤션을 갔다 오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 그룹에는 승급자도 안 나오고. 미치겠는 거예요. 저는. 내가 리더로서 자격이 없나? 내가 맨날 파트너한테만 직급을 가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게 3년 전 얘기입니다. 너무 열받는 거예요. 다른 데는 크라운도 잘 만나오고 막. 안 되겠다. 내가 직급 도전을 해보자. 제가 잘못했던 게 있어요. 제 직급 도전은 저희 그룹의 전체 직급 도전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가 도전을 했던 게 작년이에요, 작년에. 작년은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문화가 안 만들어졌으니까. 그때는 스타 한 명 만들기 힘들었고, 크라운은 더더욱 힘들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말이 되면 다이아몬드 워크숍을 합니다. 1년 교육 계획도 세우고 해요. 그래서 작년 연말 12월 27일 날에 진짜 솔직한 제 속내를 얘기했죠. 원래 이번에는 트레이닝이었다. 연습을 해보고 올해는 무조건 가자. 집에 가서 동그라미를 그리는데요. 답이 안 오더라고요. 진짜로. 동그라미 수를 쭉. 루비가 364명, 에메랄드가 100,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36명, 스타가 12명, 크라운이 3명. 이런 거예요. 해보자. 됐어요. 됐다니까. 그러니까 도전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됐어요. 아마 저는 그 도전을 하지 않았으면 없을 거라고요. IM은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어요. 54억이 필요한데? 54억이
3년 후에 제가 가겠다고. 지금은 정신이 없어요, 저기. 정신 좀 차리고. 그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분이 엄청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솔직히 승급할 때마다. 근데 하고 나면 이 과정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물론 스트레스 심하죠. 근데 아픈 게 추억이 되면 더 아름답잖아요. 좋은 거는 추억으로 그닥 남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뭔가를 이루고 싶으면 뭔가를 포기한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이것저것 다, 제 파트너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요즘은 저는 지금까지 옛날 시리 24년 동안 하면서 작년하고 올해만큼 파트너한테 전업해보라고 권유를 한 적이 없어요. 왜 이걸 권유를 하냐 하면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젊은 분들한테 누치청 가서 얼마나 벌어? 보편적인 대기업 안 가면 200에서 300 정도 봅니다. 200에서 300을 내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만에 만들어줄게. 그리고 직장생활 하루에 무조건 8시간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비전도 없어. NRC에서 200에 300에서 벌면은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거 쓰는 게 열심히 소비자 만드는 거예요. 저는 팔아버려요.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자, 그래서 첫 포기 리스트를 만들어. 포기 리스트. 이것저것 다 하면서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것저것 다 하면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걸 위해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좀 내려놓으시라고. 저는 첫 번째 내려놓은 게 테니스 치는 거였습니다. 저는 운동을 되게 좋아합니다. 고관절이 아픈데도 맨날 운동을 가요. 테니스를 15년 동안 쳤거든요. 세 번째가 낚시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가 낚시하는 거였고요. 낚시를 하는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낚시해 놓은 걸 먹는 걸 좋아해요. 봄에, 가을에 남해 바다에 가서 회를 낚아서 끝내주거든요. 세 번째가 자존심이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급급해서 살아왔냐면 중요하고 급한 일에 목숨 걸고 살았어요. 맞죠? 지금 현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 가족도 먹여 살려야 되고 나도 먹어 살아야 되고 거의 인생을 이렇게 포커스를 해서 산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사람 치고 열심히 안 산 사람 없습니다. 한갈 기적으로 만들어냈잖아요. 전 세계 100년사에 후진국에 있는 사람이, 후진국에 있는 국가가 선진국으로 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노력이에요. 우리의 노력이고 그런 내재되어 있는 에너지들이 있다고요. 열심히 살았으면 이제 좋아져야지. 우리나라가 무역 세계 탑 10 안에 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왜 맨날 힘들다고 하냐고. 뭐가 문제야 이게. 중요하고 급한 일에 목숨 걸지 마세요. 지금까지 그래 살아와 봤잖아요.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만들 거라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아인슈타인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바꿔보세요.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 여러분들 미래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급하진 않아. 사람들이 이걸 그냥 보는 거예요. NRC도 다 그렇게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급한 것처럼 하시라고요. 여기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하시라고. 어떤 시간을 뺐어? 이런 것들을 뺐어. 전 자존심을 왜 내려놓 저 자존심 되게 세거든요. 제 딸이 어느 날, 제 딸이 1살 때 첫 돌에 NRC를 했는데
그 딸이 대학을 졸업했어요,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그 친구가 7살 때가 제가 옛날 실제 액티브하게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집을 들어가니까 제 딸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작아? 아빠 왜 이렇게 작아? 꼬맹이가 그런 말 어떻게 함부로 해요? 함부로 하는 게 어떻게 할까요? 비교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내 와이프한테 물어봐. 오늘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자기 친구 집을 갔대요. 그 집이 60평이었대. 운동장에 뛰어놀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이게 뭐 못 해주는 것, 돈이 없는 것, 가지지 못한 게 대한 핸디캡이 있어요, 저는. 그런 집착이 강해요, 제가. 와, 제가 우리 아버지 부모들한테 느꼈던 내가 그렇게 태어나기 정말 싫은 그건 나의 선택이 아니잖아. 어쩌면 내가 제일 싫은 말이 그거거든요. 우리 딸한테는 절대로 내가 살아온 환경으로 살게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만큼 나를 변화시키는 이유 없는 거 있는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이게 함부로 하루아침에 바뀌질 않습니다. 사람이 어째 성격 이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뒤집는다고 뭐 와 하게 되냐고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남 눈치 되게 많이 봅니다. 남들이 바라봐주는 내 모습이 뭐 어떤 건지. 대한민국 사람들이 죽을 때 제일 후회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세 번째가 그렇대요. 쟤보고 다단계 한다고 손가락이 참 뭐해. 내만 잘 살면 되지. 그래서 그때부터 도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NRC를 하는 과거에 잘 살아난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쪽팔려서 못하겠다. 계속 그렇게 살아보세요. 쪽이 계속 팔릴 겁니다. 직업의 기천은 당연히 없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챗GPT가 세상 다 바꿔버린다는 여러분들이 살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AGI가 되면 이게 사람이 대신해 주는 게 막 생기잖아요. AI의 집단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여행 가려면은 여행사 전화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제주도 놀러 가고 싶다. 그럼 비행기 티켓도 AI가 다 예약해주고 맛집 가고 싶다 다 예약해주고 이거 싹 다 해주고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없어질 직업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공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다이아몬드 성공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집 키우는 거예요. 집 키우는 거. 어쨌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무거우세요? 제 강의는 재미는 없습니다.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제 성격이 냅득을 해서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해보니까 되는 거고 도전을 해보니까 가져지는 거예요. 머물리지 마세요. 저는 제 파트너한테 이 도전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일 BTS를 와요. 또 가. 가서 별로 안 해요. 또 한 달 만에 또 BTS로 옵니다. 왜 오시냐고 물어봤어요. 이 동안에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은 안정적인 삶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도전을 안 해요. 이번에 도전을 시켜봤습니다. 루비를 다이아몬드를 보내봤어요. 한 달 만에. 힘들죠? 잘못 얘기하면 배팅을 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를 열심히 만들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고 싶잖아요. 인생을 바꾸는 건 하나의 모티브가 필요합니다. 그 모티브가 오늘이길 바라요. 그러고 나서 도전을 해보세요. 자꾸. 저도 죽을 거예요. 언젠가 죽을 건데 추억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추억을.
그 추억이 어떤 추억이 많이 남을까라고 저는 고민을 많이 해보는데 그 추억들이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도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를 긋지 마세요. 우리가 뭐 우주선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탁월한 능력이 필요한 걸 AI로 만드는 거 그런 일도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들이 그런 도전을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뭐가 안 돼서 그건 내 스스로가 내 능력의 한계를 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서없는 얘기지만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 같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 다 성공하길 바라고요. 다음에도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